버리는 꽃게 우리가 수입하자. 이탈리아가 퇴치하는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다는 꽃게. 우리한테 버리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국내 네티즌들의 의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이탈리아로부터 꽃게 수입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꽃게의 진심인 나라는 우리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꽃게를 수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간장게장 사진입니다. 간장게장은 한국인 밥도둑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국 꽃게가 아닙니다. 집게발은 더 크고 등껍질엔 푸른빛이 도는데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속이 돌아 난로 가득 차 사진만 봐도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이 꽃게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입니다. 최근 유럽에 거주한다는 한 한국인 여성이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를 구에다가 간장게장을 만들어 먹은 후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 알이 가득한 데다가 비린맛도 없고 꽉 차있는 살이 아주 달다고 하는데요. 품질이 좋은 데다가 중국산보다 가격이 싸게 책정돼 빨리 수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한 꽃게 수입업체가 이탈리아의 꽃게 수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는 맛이 좋기 때문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선호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꽃게 쟁탈전에 미국이 끼어들었다는 소식인데요. 놀랍게도 미국인들은 원래 이 푸른 꽃게를 먹는다고 합니다. 직접 블루크랩을 잡아먹는다는 의미의 크래빙이란 용어가 있을 정도라죠. 미국인들은 우리처럼 간장게장이나 꽃게탕으로 형태 그대로를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게살만 뽑아내 뭉쳐서 크랩 케이크로 만드는데 아주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꽃게를 폐기한다는 얘기를 들은 미국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죠. 현재 국내 업체가 협상 중인 꽃게는 간장게장 약 100만 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데요. 과연 미국에 뺏기지 않고 꽃게를 잘 수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야 할 텐데요. 푸른 꽃게는 대서양 연안에서 지중해 무익돼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조개, 홍합, 굴을 먹어치웠고 현지 양식업자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푸른 꽃게 퇴치를 위해 지난달 290만 유로, 한화 약 42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자해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꽃게를 잘 먹을 줄 모르는 이탈리아는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먹성 좋은 꽃게들이 조개를 다 먹어치워버려 봉골레 파스타를 먹지 못할까봐 불안해서였죠.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조개 대신 꽃게로 만든 파스타를 왜 못 먹냐고 답답해하는 반응입니다. 밥도둑으로 불리는 간장게장을 포함해 쪄거나 튀기거나 끓여서 먹는 다양한 꽃게 요리법을 보유한 한국으로선 이탈리아의 고민은 낯설기만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골고루 잘 먹는 민족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망치는 외래종은 항상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해양 생태계에는 외래종이 침입이 없었을까요? 미역은 우리나라에서 미역국으로 나물로 갖가지 반찬으로 맛있게 먹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선 해안가 여기저기에 널린 미역이 미관을 해치는 끔찍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썩으면서 나는 악취가 나고 바닷속에서는 그물에 걸려 어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골칫덩이일 뿐이죠. 최근 포르투갈 매체 더 포르투갈 뉴스는 수백 톤의 미역으로 더럽혀진 알가르베 해변을 청소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무도 먹지 않는 미역이 쌓여 1.2m나 되는 미역벽이 생길 정도였죠. 매체는 흉측한 미역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와 생물 다양성을 해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말 일본에서 넘어온 다시마 때문에 동해안의 미역류나 소형 홍조류 수가 크게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시마를 말려 가정과 공장에서 육수를 볶는 한편 대량으로 전복을 양식해 전복 일먹이로 다시마를 제공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 다시마는 더 이상 한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지중해 담치 역시 토종홍합, 멍게 등의 서식 공간을 장악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홍합으로 알고 먹는 조개류는 대부분 지중해 담치입니다. 지중해 담치는 토종홍합보다 작고 껍데기가 매끈하지만 맛이 나름 괜찮은 편이어서 홍합탕, 짬뽕, 칼국수 등에 넣어 다 먹어버리게 된 거죠. 한때 한국 생태계를 위협했던 외래종 지중해 담치는 현재 수요가 모자라 대량 양식을 해 키워 먹고 있습니다. 과거 튀니지에서도 푸른 꽃게 가급증에 물고기를 먹어치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나서 몽땅 수입해 겨우 꽃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이처럼 한국인들은 토종외래종 가리지 않고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먹는 다양한 수산물을 골고루 즐기며 살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꼼장어를 정력에 좋은 스테미나 음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갓 잡은 꼼장어는 기괴한 생김새를 가졌지만 고기보다 맛이 좋은 식재료인데요. 뼈도 연골이라 그대로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발라낼 필요도 없이 고소하게 먹을 수 있죠. 따라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잡히는 모든 꼼장어가 모두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홍어를 삭혀 먹는 것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식생활인데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에서 잡히는 홍어 전체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인이 소비하는 해산물로 유명한 골뱅이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과 골뱅이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1960년대부터 술안주나 반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골뱅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해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뱅이는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죠. 골뱅이는 품종의 특성상 양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수확이 줄어들면서 한국은 해외로 시선을 돌려 골뱅이를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산 골뱅이는 식감이 물컹거리고 싱거웠고 러시아산 골뱅이는 질기고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캐나다산 골뱅이였는데요. 삶아보니 한국산과 식감이 비슷했지만 수입 원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을 고민하던 한국은 마침내 마지막 후보로 생각했던 영국에서 한국산 골뱅이보다 크기는 약 1.5배 더 크고 쫀득한 식감은 거의 비슷한 품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국내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90%나 되는 연간 5,000톤 골뱅이를 영국에서 수입하는데요. 어부들의 통발에 걸리면 불가사리와 함께 쓸모없이 버려지던 골뱅이를 한국이 전량을 수입하겠다고 나서니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골뱅이철에 접어드는 11월 초가 되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바다에 나가고 한국인을 위해 골뱅이를 잡는 거죠. 특히 영국의 어부들은 한국 상황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 영국 매체는 이곳의 골뱅이잡이 어부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골뱅이를 수출해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이 걱정돼서라고 답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한국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한국에 태풍이 일어나고 많은 비가 내리기만 해도 한국이 걱정되어서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골뱅이를 최대한 많이 잡아 보내기 위해 골뱅이 잡는 장비까지 마련해 재산을 올인했는데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영국 켄트 지방의 골뱅이 산업은 철저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만 것이죠. 골뱅이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해온 그들이 밤마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거짓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 재료만 있으면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한국인 특성이 외국의 침입을 해중 해법에 최적화된 듯한데요. 언젠가 이탈리아산 꽃게를 케이푸드화해서 다시 수출할 날도 오길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